나답게 살면 행복이 온다. 미국 작가 잭 케루악은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청년이 된다면 그때는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연 젊음을 무기로 자신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화려한 외피에 매혹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로 착각 내지 혼동한다. 그러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신이 여태껏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기대란 이웃집 정원의 핀 화초와 같은 것이지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게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 살지 말라.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해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혹은 아무런 흥미도 없는 길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잃어버리고 길지 않은 인생을 헤매며 허비한다. 이러한 인생에서 얻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진정으로 풍성한 소득을 얻고 싶다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음의 문장은 이런 이치를 매우 신랄하게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당신 덕에 밥 벌어먹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지 말라. 당신이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돈을 마구 쓰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힘 좀 있다고 함부로 뻐기지 말라. 당장 내일이라도 힘없는 자가 될지 모른다. 오늘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라. 죽음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실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 사는 인생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혹은 남의 말을 따르느라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길을 멀리한다면 이미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겨버리고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끌려가고만 있는 셈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놓치고 눈앞에 헛된 부귀영화에 현혹되어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들고 만다. 자기 인생조차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면 인생을 즐기며 행복을 음미할 여유는 사라진다. 성공 또한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삶이 불행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의 나는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나 재산 그리고 명예 등은 행복과 크게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리석은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큰 명예를 얻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그런 오류 말이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으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지 모른다.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써 어깨를 펴며 억지로 웃음 짓고 있는지 모른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속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가? 좀 더 나답게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불완전한 사람이 행복하다.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며 우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함이 필수다. 완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직시할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역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심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진다. 이렇듯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정하는 심리가 있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기란 어렵다. 어느 왕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공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는데 머릿결이 칠흑 같았고 탐스러웠다. 왕은 딸들의 머릿결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화려한 머리 장식을 각각 100개씩 선물했다. 100개의 반짝이는 머리 장식으로 꾸민 공주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단장하던 첫째 공주는 머리 장식 한 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공주는 크게 상심했다. 한 개가 모자란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았다. 첫째 공주는 고민 끝에 시종을 보내어 둘째 공주의 머리 장식 한 개를 훔쳐오게 했다. 둘째 공주 역시 머리 장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셋째 공주의 방에 몰래 들어가 한 개를 가져왔다. 셋째 공주도 머리 장식이 모자라자 넷째 공주의 머리 장식 한 개를 훔쳤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과적으로 머리 장식이 부족해진 사람은 막내 공주였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99개의 불완전한 머리 장식을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다. 99개라니. 99는 영원함을 의미한다잖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다음 날 이웃 나라의 멋진 왕자가 머리 장식 한 개를 들고 왕을 찾아와 말했다. 이것은 이 나라의 7 공주님 중 한 분의 머리 장식입니다. 부디 이 머리 장식의 주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머리 장식이 한 개 부족했던 막내 공주는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왜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쓸까? 머리 장식 100개가 다 있어야 완벽한 인생이고 한 개가 모자라면 망친 인생인가? 어쩌면 한 개가 모자란 덕에 더욱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신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둔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을 보지 않고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며 슬퍼한다면 고통 속에 뒹굴다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인정의 박수갈채를 받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그림자는 없고 빛만 있다면 빛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나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의 환희를 평생 알 도리가 없다. 어쩌면 부족함이 있기에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워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그러면 언제까지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차 무뎌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한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삶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지금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차분히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 판에 박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행복은 옆집에 있을까?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그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분명 나보다 직장도 별로인데 매일 저녁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 나처럼 고급 승용차를 모는 것도 아닌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 더 이상 젊지 않다. 여기서 젊음이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순수함과 열정을 말한다. 순수함을 저버리고 열정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하나의 감각이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길가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이해득실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천하의 절경을 보아도 피곤할 뿐이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옛말처럼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 행복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도 외면한 채 죽어라 야근을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인생인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 당신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 개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라.